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들, 바로 그 전극과 전해질 용액 사이에 어떤 계면에 대해서 아마 그 모델에 대한 계면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처음에 헬름홀츠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 금속판과 판 사이에, 금속판과 전해질 용액 사이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어, 포텐셜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고이체프만은 이렇게 분포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스턴 모델은 아마 여기까지는 그 어느 정도 헬름홀츠 플레인까지는 어, 직선으로 포텐셜 구배가 존재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 뒤로는 그 다른 모델로는 아마 그 이 안에 어, IHP, OHP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그 뒤에 아마 확산층이 존재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쭉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층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안에서 연력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적으로 벌어진 일들, 바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음, 연력학적인 얘기들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상과 상 사이, 즉 알파상과 베타상의 어떤 계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페이스, 바로 이제 계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분이 여러 가지의 성분인데 성분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놈은 이제 농도, 바로 여기는 이제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성분이 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알파상과 베타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 1하고 성분 1 같은 경우, 성분 2 같은 경우는 이 상을 넘어가면서부터 농도가 낮아지는 모양을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농도가 낮아짐을 여러분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제 금속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거리에 따라서 농도 구배가 생긴다라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계면은 일단은 두께가 없으면서 2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알파상, 베타상, 그다음에 계면상. 그래서 세 개의 상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 계면상은 바로 이제 계면상은 이제 여기서는 시그마로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 토탈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전체 토탈 몰수, 자, 알파상에서 I라는 물질의 토탈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상에서의 물질, 그다음 몰수, 그다음에 베타상에서의 몰수, 그다음에 계면상에서의 몰수를 모두 합친 게 전체 그 몰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깁스 에너지는, 전체적인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되면 역시 똑같이 알파상에서의 깁스 에너지, 베타상, 그리고 계면상, 이 세 가지의 깁스 에너지를 모두 합친 놈을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위첨자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뭐가 나와 있고, 고의 위첨자 혹은 알파 혹은 뭐 베타 뭐 시그마 이런 식이 돼. 얘는 뭐냐면 표면 과잉, 서피스 익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I는 어떤 물질 얘기하는 거죠. 물질을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바로 이게 그 온도 변화, 그다음에 부피 변화, 아니 압력 변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케미컬 포텐셜 바로 뮤 i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N은 몰수의 변화. 그다음에 계면에서는 이제 표면 부피 변화가 없죠. 왜냐면 부피 변화가 없고, 왜냐면 두께가 제로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으므로 요거 대신에 표면 장력 감마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 D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표면에서의. 그래서 이놈이 바로 계면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를 하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STT 여기 아마 계면에서 그 다음에 감마 표면 압력 변화 대신에 아마 여기 제로가 아니죠. dp 대신에 아마 감마 da를 갖다 쓰는 거고 표면 장력을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전하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하에 대한 에너지, 그다음에 그 케미컬 포텐셜을 모두 이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는 아마 요 놈이 제로가 되니까 다시 이 식은 표면에서의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적분하고 다시 미분을 해봤더니 바로 G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감마 A 그다음에 면적 곱하기 표면 장력 그리고 전하량 곱하기 여기 전하량 변화량 전하량이죠. 여기 전하량이죠. 전하량 곱하기 포텐셜 이 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케미컬 에너지 변화 전체 합을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G 델타는 아마 짬바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가 좀 약간 지우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타를 제가 좀 썼는데 여기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가 돼줘야 되겠죠. 전부 시그마 시그마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분했다 다시 미분한 결과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다시 또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 얘기하면 바로 이제 그 계면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 복잡한 내용이 될 소지가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이 이상은 좀 대학원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 더 이상 깊이 다루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죠. 바로 어느 부분을 해당되냐고 바로 이 부분을 해당되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죠. 요거 이망이 깁스 더햄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부위가 되는 거죠. 요 부위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깁스 더햄 에너지 이제 0이 되는 거 깁스 더햄 에너지 깁스 듀햄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작은 Q에 대한 면접 설명을 조금 해보면은 요거 전하량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이제 작은 Q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오타가 좀 났네요.
이 델타가 아니라 여기도 전부 다 시그마라고 써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요 그 표면 장력의 변화량은 그 또 역시 이거죠. 표면 장력의 변화량은 표면 장력 역시도 그 전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표면 장력도 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놈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한 거 바로 이거를 단위 면적당 표면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이제 전부 다 그 표면 장력의 변화량은 요놈이랑 면적당 표면 장력의 변화량을 이제 합친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기화학 전해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이온을 포함하는데 결국엔 이성분 염의 용액, 뭐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놈들을 이제 그 표면 장력 변화량 아까 감마 이거를 고려해 본다면은 그 여기 표면 장력이 아니라 표면 과잉이죠. 표면 과잉 0인 지점.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요거까지는 똑같죠. 요놈 똑같은데 요게 시그마 합친 거니까 양이온의 양, 그다음에 음이온의 양,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놈은 바로 그 용매를 얘기하죠. 즉 이거는 양이온, 음이온, 용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그 표면 장력이 0인 지점 바로 여기도 I라고 되어 있죠. 이 지점의 계면을 잡아 보면은 결국 이 I 그 표면 장력 즉 용매의 단위 면적당 표면 과잉 즉 이놈을 용매 거죠. 용매의 면적당 표면 과잉이 0인 지점의 계면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바로 요거 0이라는 점을 보면은 바로 요때라면은 이 전체적인 값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놈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용매에 대한 상대적 표면 과잉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본 겁니다. 표면 과잉이라는 걸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네, 표면에 뭐가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과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좀 다뤄야 될 얘기들은 조금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좀 복잡한 얘기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놈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일 레퍼런스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자, 그 파일 레퍼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음이온을, 즉, 음이온을 쓰는 기준 전극을, 그 전극의 그 포텐셜을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놈은 그 음이온에 대해서 가역적인 기준전극이에요. 그 음이온을 쓰는 기준전극은 그 어떤 거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서 AgCl 전극이나 혹은 칼로멜 전극 그 바로 이런 칼로멜 전극 같은 경우 바로 그 음이온을 이제 그 음이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이온 가역적인 기준 전극을 쓸 때에
그때 이제 그 포텐셜 바로 그 파이 REF 파이 레퍼런스는 일정한 상수에다가 바로 바로 이놈이죠. 그 음이온의 활동도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이놈에 대해서 이제 그 전극의 포텐셜은 바로 이놈과 포텐셜은 바로 그 음이온에 대해서 가역적 기준 전극에 대한 전극의 포텐셜 바로 그 음이온 쪽에 이제 포텐셜이 되겠죠. 음이온의 E 마이너스는 바로 요둘 그 어떤 그 전극의 포텐셜이라든가 요 차이가 바로 이제 음이온에 대한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다시 그대로 갖다 파일 레퍼런스를 그대로 여기죠.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놈을 대입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차이 바로 차이를 이제 그 미분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더니 바로 이놈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해봤더니 결국엔 자 이놈이 그 f분의 그 d mu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식은 다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식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을 다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잡아봤더니 양이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이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결국엔 뭐냐면 이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그대로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묶어놓고 해봤더니 결국에는 요렇게 식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 놈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Q 곱하기 D E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대문자 감마죠. 감마 마이너스 플러스 D 뮤 케미컬 포텐셜 결국에는 그 케미컬 포텐셜과 그 전기적 포텐셜의 그 합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Q 결국에는 Q라는 건 이제 단위 면적당 그 전하량이 되겠죠. 바로 쭉 Q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그 양이온 그 음이온의 그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제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표면 과잉은 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 이놈은 그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힌 거는 요거랑 서로 이제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제가 좀 이제 그 줄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제가 좀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깁스 립만 깁스 립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놈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극 전위에 따른 혹은 그 전극 전위에 따른 혹은 전해질 농도에 따른 그
표면적 감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깁스 립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된 거고, 이 결과로서는 그 표면 전화 이놈이 바로 전극의 표면 전화 밀도를 의미하자는 거고, 이놈은 그 표면 과잉, 즉 표면 흡착량을 의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 그림대로 바로 이제 표면 쪽에서의 어떤 그 계면에서의 어떤 그 흡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제 그 계면 장력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기 모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일렉트로캐필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기 모세관 현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실험 장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바로 그 모세관이랑 전위 장력계 캐필러리 일렉트로미터라는 거를 바로 이제 이놈인데, 이놈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전위를 조절을 하면서, 자, 한쪽은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저기 이제 수은을 이제 달아놨겠죠. 수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주 그 전기적 신호를 주는 거죠. 텔레스코프 뭐 이런 식으로 그 확대해서 보는 거죠. 자, 수은 같은 경우 요런 식의 그 모세관 현상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표면으로 요렇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이제 반대쪽에다가 또 그 다른 전극을 이제 좀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쪽은 이제 그 기준 전극이 되겠죠. 그래서 수은이랑 기준 전극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걸어 놓고 전위를 걸어 줌에 따라서 요 모세관 현상이 어떤 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모세관 현상이 어떤 변화, 즉 그 수은 기동의 변화를 가진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수은 기둥의 그 높이가 변화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 여기서 좀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무거운 수은이 위에 있으니까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너무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이 결과 여기 깔려 있는 바로 이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줌에 따라서 바로 이 모세관 현상의 양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높이가 즉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일 높이가 괜찮은 쪽이 바로 이제 둘 사이의 전압이 수은이랑 이렇게 걸어봤더니 전위가 요 근방에서 물질에 이 걸려 있는 여기 있는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이 그 NaF일 때랑 뭐 NaCl일 때랑 서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대 전위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변화가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전위를 또 높이 걸어주면은 다시 또 이제 내운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관 속의 수은과 기준 전압 사이에 전압을 조절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전압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 결과 이 높이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높이의 변화를 측정해서 모세관 전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모세관 그 현상입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NAF 용액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대충 여기를 그 Z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로 여기서는 이 가장 이제 그 최고점이죠. 이 최고점인데 이놈은 이제 이제 포물선 구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최고점이라는 거는 최고 그 감마 즉 그 표면 장력이 그 감마가 그 표면 장력 이제 감마가 이제 최대점, 표면 장력이 최대점이 되는 이 지점을 이 지점에서는 아마 Q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EZ 즉 그 제로 전위 전하에서의 그 포텐셜인데 바로 이제 그 NAF 1.0몰 NAF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충 아, 0. 마이너스 0. 요놈 같은 경우 이제 그 마이너스 0.2 볼트가 되겠고 요놈 같은 경우 대충 요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 0.27 볼트가 될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이제 Q가 0보다 이제 0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보다 더 영전이 준위보다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이제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좀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 Q가 0이기 때문에 영전이 전하 즉 우리말로 제로 해갖고 0 전하 전위 0전하네요 여기 0전하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여기 깔려 있는 아마 분명히 이제 수은이 아마 금속이기 때문에 수은이 아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F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경우 혹은 Cl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이제 다른 종류의 그 물질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영준위 전하가 또 영전하 전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때 그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결국에는 자, 전하에 대해서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 전압에 대해서 이거죠. 감마 즉 표면 장력은 전압에 대해서 2차 미분 형태 즉 바로 이제 포물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요거는 좀 오타니까 신경 쓸 괜히 있을 필요가 없는 놈이죠. 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관 전위를 측정하는데 그 모세관 전위 역시도 이제 좀 많은 양이 모여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의 좀 값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면의 축전 용량은 아까 같은 경우 바로 이놈 뭐죠? 바로 EZ 바로 이제 영전하 전위가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전하죠. 즉 EZ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써 있죠. 단위는 아마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0.1에서 1몰 농도 정도의 NaF 용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2가 될 테고 0.01몰의 KC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05V 그 다음에 0.1몰의 KCl 마이너스 0.225V 그 다음에 KBR 같은 경우
포타슘 브로마이드가 되겠죠. 0.1몰 농도의 포타슘 브로마이드 경우 마이너스 0.293V. 그다음에 그 포타슘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너스 0.451V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그 수은을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전위에서 이제 갈륨을 사용한 거죠. 갈륨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0.1몰의 그 HClO4를 베이스로 한 그 NaClO4 1몰 농도짜리 이놈 같은 경우는 0.6 마이너스 0.62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은과 그 황산나트륨이죠. 소듐 0.02몰의 이제 황산나트륨에 바로 이제 은을 사용했었던 경우는 0.23V가 되고요. 그다음에 은과 그다음에 그 HClO4 그 1밀리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니까 이제 1밀리몰 같은 0.24V. 그다음에 백금을 사용한 경우 이제 이게 그 백금 그 황산용액 즉 1에서 10밀리몰 1에서 10밀리몰이죠. 몰의 H2SO4 황산 같은 경우 0.2V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금을 사용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표로 정리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표 아마 3.1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47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이게 조금 더 이제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기 이중층 내에서의 그 커패시턴스, 바로 이제 용량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전기 이중층의 용량은 CD라고 여기 표시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CD라는 건 이제 C는 이제 아마 C는 이제 커패시턴스를 의미하는 거고, D는 그 더블 레이어를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 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25도씨 즉 298K죠. 298K. 그다음에 유전율은 아마 78. 그다음에 진공 유전율 그다음에 그 아까 이거는 얼마인지 아까 나왔었죠. 진공 유전율은 아까 얼마라고 나왔죠. 아마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 마이너스 1 퍼 쿨롱 제곱, 그 다음에 미터 마이너스 1승, 즉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갖다 써봤더니, 써보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이제 바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썼더니 바로 여기 이제 그 하이퍼코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써봤더니 바로 그 고이-체프만 이론에 따라서 전기 이중증의 커패시터는 결국에는 용량은 여기서 이제 이게 0일 때, 그 전이차가 제로일 때 그 가장 낮은 거고, 전이차가 올라갈수록 바로 이제 마이너스로 가나 플러스 쪽으로 가든지 마이너스로 가든지 이 커패시턴스는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즉 하이퍼코사인을 이제 얘기한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하이퍼코사인의 값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엔 상수 곱하기 하이퍼코사인 파이 제로의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상수를 곱해준 거죠. 다른 것들. 이게 바로 CD 이렇게 표시한. 결국에는 하이퍼코사인, 즉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요 놈은 하이퍼코사인 놈이라고 그랬죠. 나머진 다 상수값들인 거죠. 온도를 이제 특정한 온도를 이제 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해줬는데,
자,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전체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확대를 한번 좀 해본다면은 이제 이게 실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이 그림이 여러분이 좀 작게 보이겠죠? 여기 0.916, 그다음에 0.001몰 이렇게 NaF를 갖다 쓴 거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제 여기가 대충 요놈의 경우 여기가 이제 이제로가 될 테고 여기 쭉 줄어드니까 대충 여기가 아마 이제로 EZ 그다음에 여기도 EZ 이건데 이제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이놈이 여기 보듯이 0.001몰 그다음에 여기는 0.916몰 이렇게 거진 0.1몰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두 커패시터인 거죠. 직렬로 연결된 두 커패시터라고 얘기했는데 CI라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CI라는 거는 CD는 이중층의 커패시턴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조밀 이중층 아까 얘기했죠. 전기 이중층 가까운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이고 그다음에 CI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확산 이중층이죠. 이중층의 커패시턴스 그다음에 조밀 이중층의 커패시턴스를 CI라고 부르고 전체 커패시턴스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C는 전체 커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쭉 받았더니 뭐 이런 그림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한번 쭉 해봤더니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랑 자 이놈은 이게죠. 요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요 그림은 이 식을 가지고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이놈은 아마 여기가 0.916 몰롱도고 요놈은 아마 0.001 0.001몰짜리 서로 같은 NaF 똑같이 NaF 바로 이제 요놈은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요놈이죠. 거의 그림이 이제 계산 결과랑 거의 같은 거죠. 이거는 계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I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뭐 CI 하고 이제 CT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쭉 찾아낸 그런 결과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이제 뭐 전기 이중증의 커패시턴트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연호에 대입해 갖고 이제 이제 풀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분자들의 흡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중성분자라는 건 중성분자란 뭐냐? 결국에는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 Z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왜 달라지게 되냐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바로 전극이랑 전해질 계면에서의 중성 유기분자 합착은 영전이 근처에서 발산을 합니다. 바로 이제 중성 유기물질 즉 유기분자 합착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영존위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뭐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성인 분자는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여기 멀리 떨어진 2일 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성 분자 같은 경우는 흡착량이 표면과의 흡착량에 비해서 이온 같은 경우는 자 왜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전극이 표면이 있고 전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온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여기에 그 좀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그 중성분자들이 있고 여기는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들이 쫙 전극 표면에 있다면은 그다음에 어, 플러스들 플러스들하고 갖다 붙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표면을 흡착하기 위해서는 중성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온에 비해 그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경쟁력이 약하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최고점이 요만큼 이제 내려가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영준위 그 영전하 전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뭔 일이냐면 바로 유기물 흡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엔 전기 모세관 현상은 최고점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면 장력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졌고 표면 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바로 요만큼의 표면 장력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유기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유기물질이 이제 더 잘 달라붙고 못 달라붙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4인 그 전극 반응 속도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